똑같이 우리는 이걸 본 적이 없어요. 매수인은 이 토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서초동 100번지로서 이거는 대지고 면적이 330제곱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송파구 구청장도 나도 동물 좋아한다 해서 사자동, 호랑이동, 사슴동 그 최종 지번 토지 다음 순번에 본번으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지번 부여 방법을 보았고요. 자, 이 시간에는 지목을 부여하는 방법을 봅니다. 자,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그 존재하고 있는 목적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지목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목적,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느냐 해서요. 이것을 주된 용도에 따라서 자,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게 있으면은 양입이 됐다를 쨌을 때요. 이런 경우에는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만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필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목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목은 주된 용도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을 말해요. 자, 지목은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지목은 과세를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목이란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토지에 대한 과세 기준, 자, 과세 기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의 주된 용도, 즉 주된 용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목은 그 용도가 우리나라 토지가 이용되는 용도는 다양하게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쭉 보니까요, 우리나라 토지들이 주로 사용되는 용도를 보니까 총 한 27가지 정도로 사용이 되더라 이거예요. 주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27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27가지 해당되지 않는 것들도 있겠죠. 주로 많이 이용되는 게 27가지니까요. 그러면은 그 용도마다 다 지목을 지정하게 되면은 용도에 따라서 지목이 몇백 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주로 자주 이용되는 27가지를 정한 다음에 그 어쩌다가 뭐 몇 필지 정도 이용되는 것 이런 것들은요 다 잡종지로 묶어버립니다. 잡종지. 잡종지로 묶어서요. 우리나라 지목의 수는요. 총 잡종지까지 합해서 28가지의 지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의 숫자는 28가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양가리 2번 지목의 유형은요.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지형, 그러니까 지형이라든지 아니면 토지의 성질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목은 그 토지의 용도, 즉 주된 용도에 따라서 나누고 있다. 그래서 용도 지목을 취하고요. 넘기시면은 지목의 구성 내용에 따른 구별을 해가지고 단식 지목과 복식 지목이 있는데 한 필지에 오로지 하나의 지목만 설정하게 되면 이것을 단식 지목, 2개 이상의 지목을 설정하게 되면 복식 지목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단식 지목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지목의 설정 방법입니다. 자, 하나씩 제목들만 보시면 돼요. 자, 지목은요, 법에서 규정해 놓은 28가지의 지목만 존재하지 그 이외의 지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8가지만 지목을 부여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즉, 지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목만 부여해야 된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방가를 2번 보시면은 한 필지에는 오로지 하나의 지목만 설정합니다. 그래서 1필 1목의 원칙이고요. 또 방가를 2번에 만약에 하나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서 하나의 지목만 설정하기 때문에 주지목 추종의 원칙, 주지목 추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방가로 4번은요, 사용목적 추종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또 뒤에서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에요. 자,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가 있는데 여기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여러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이고 여기는 과수원이 있고 또 전이 있고 과수원이 있고 여기는 또 대가 있고 또 여기는 전이 있고 밭이 있고요. 또 전이고 또 여기도 뭐 자, 전이라고 해보죠. 밭이에요. 밭. 전은 밭을 말합니다. 밭, 과수원과 밭. 그리고 여기는 대지가 하나 있고요. 자, 이 지역을 택지 지역으로요,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개발을 해요. 자, 아파트를 지으려고 개발을 하게 되면 이것을 다 어떻습니까? 다 밀어야 되겠죠.
형질 공사를 끝냅니다. 토지를 다 밀어요. 토지를 다 밀어버리니까 여기는 더 이상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여러 가지 지목이 있지만은 더 이상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더 이상 다 밀어버렸으니까 전도 아니고 과수원도 아니고 여기도 D도 아닌 것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기다가 다 밀어버린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짓습니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요. 이 전체 토지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다 D가 되겠죠.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요. 택지가 되기 때문에 다 D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다 D가 될 텐데요. 그러면 D가 되기 전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이제 중간 시간이 있겠죠. 중간 시간에 형질 공사만 끝났습니다. 공사만 준공이 됐어요. 형질 공사, 그러니까 토지 공사만 끝났다는 거죠. 토지 공사만 끝났을 경우에는 아직 아파트가 들어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토지가 되겠죠. 그럼 더 이상 여기는 어떻습니까? 전도, 대도, 과수원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D라고 할 수도 없고요. 전체가 다 D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잡종지가 되느냐? 여기저기 여기도 해당되지 않고 저기도 해당되지 않으면 잡종지가 되는데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을 하게 되면은 곧 있으면 다시 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요. 다시 D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필지 토지가 전이었으면은 원래 전이었던 토지가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D가 될 텐데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토지 형질 공사만 끝났을 경우에는 대노도 아니고 또 전도 아니니까 잡종지로 할 것이냐 있어서요. 잡종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곧 있으면 아파트가 들어설 거 아니에요. 곧 있으면 또 D로 될 것이기 때문에 형질 공사가 끝났을 경우에는 더 이상 전은 아니기 때문에 전으로 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잡종지로 하지 않고요. 조금 있으면 어차피 D가 될 테니까 아예 처음부터 D로 지목을 설정해 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사용 목적 추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가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가 됐어요. 나대지.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가 됐다라고 했을 때요. 나대지였을 경우에 형질 공사가 끝났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가 되겠죠. 이 나대지가 됐을 경우에는 잡종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그 사용 목적, 자, 주택단지를 지을 것이면 대로 지정을 하고 아니면 공장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 공장용지, 학교가 들어올 토지다. 그러면 학교용지로 바로 지목을 설정해 버립니다. 아직 아파트가 짓기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것들을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나대지라고 해서 공사 끝났다고 해서 잡종지로 하지는 않는다. 사용 목적에 따라서 바로 D로 지목을 지정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사업이나 도시계획 사업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자, 공사 준공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 토지는요, 장차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사용 목적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 따라서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아직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D로 지목을 설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가로우는요,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해가지고요, 잠시 어떠한 주된 용도, 그 용도에 따른 지목이요, 잠시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해서 이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또 임시적으로 잠깐 사용된다고 해서 지목을 변경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건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잠깐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고 해서 그것을 그때 그러면 또 잠깐 다른 용도로 사용하니까 지목을 변경했다가 다시 원상대로 돌아오면 다시 또 지목을 변경하고 이렇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시변경 불변의 원칙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방법으로 지목이 이제 28가지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목이 28가지에는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라는 것이 양가로 4번의 지목의 구분입니다. 자, 지목의 구분은요, 지목 위에 있는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되지만 특히 지목의 구분에서는요, 매년 한두 문제가 출제돼요. 그러니까 매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별표를 뭐 5개 이상을 쳐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가장 항상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28가지를요, 그러면 이제 외워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28가지를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면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28가지도요, 되도록 이해하려고 하시고 이해가 되면은 이제 외울 내용을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해하는 만큼 이해하시고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만 몇 가지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 용어들이 있어요. 지목을 결정하는. 그래서 핵심 어들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요, 반가로 1번 보시면 전이 있고요. 넘기시면은 반가로 2는 답이 있고요. 반가로 3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자, 전답 과수원은요, 다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물을 재배해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는요, 전답 과수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이 있고 답이 있고 과수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전답 과수원에는 반드시 식물 재배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재배가 안 들어가게 되면은 전답 과수원이 아니에요. 재배해서 이제 팔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식물 이제 재배는 하는데 이제 식물에 따라서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 전답 과수원을 구별하는데, 과수원은요, 그 식물이 과수류면은 과수류죠. 과수류를 재배하면은 과수원이 돼요. 과수류를 제외하면은 이제 전 또는 답이 되는데요. 이때 식물을 재배할 때요, 물 속에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한다라고 하니까 물 속에서 키우는 식물들이면 이것은 답이 되고요. 아니면은 물 밖에서 키우는 식물이면은 이제 전이 됩니다. 물 밖에서 키운다고 해서 물을 전혀 안 주지는 않죠. 물을 주지만은 물 밖에서 키우기 때문에 물을 상시적으로 물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전 그런 거죠. 그럼 밭이죠. 그러니까 뭐 고구마 밭 뭐 이런 거. 고구마는 과일은 아니기 때문에요. 딸기밭, 수박밭, 참외밭. 물 속에서 키우는 건 아니죠. 그러면 전. 우리가 벼는 어떻습니까? 물 속에서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벼는 답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전 보시면요,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요, 곡물, 원예작물, 과수류는 제외합니다. 이건 과수원이 되기 때문에 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한다는 거죠. 재배. 또 토지,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으로 죽순을 죽순을 또 재배하는 거죠. 죽순도 물 밖에서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답은요,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벼, 연, 미나리, 왕골, 이것은 물 속에서 자라는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키운다는 거죠. 이런 지역, 물 속에서 식물을 재배하고 있으면 이것은 답이 되는 것이고요. 밑에 방가로 3번 보시면 사과, 배, 밤, 호두, 또 뭐 귤나무 등 과수류죠.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면은 이것은 과수원이 됩니다. 자, 과수원 옆에요, 재배한 과일들을 이제 저장해 놓는 것이 있겠죠. 이 저장하는 것은 과수원의 부속 시설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과수원이 돼요. 다만 주거용 건축물 부지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항상 D가 됩니다. D가 돼요. 그래서 D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그러니까 과수원하기 위해서 집 짓고 살고 있는 토지는 D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방가로 4번에서는요, 목장용지다. 자, 목장용지는요, 축사가 있는 부지는 이제 목장용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소를 키우고 돼지를 2,000도 키우고 닭을 한 10만 마리 키우고 이런 축사가 있는 부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시면요, 축산법 제2조 1호에 따른 가축을 사용하는 축사 등의 부지죠. 축사 등의 부지. 또 가축을 이제 뭐 이렇게 가축을 이제 뭐 먹여야 되겠죠. 그래서 풀 같은 걸 먹여야 되기 때문에 1번 보시면은 가축, 즉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이것은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초지가 조성된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목장용지가 되고요. 또 3번 보시면 부속시설물도 이제 목장용지를 취급합니다. 부속시설물이니까 양입이 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임야가 있는데요. 자, 임야는요, 외우셔야 돼요. 이제 이런 걸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는 데까지 이해하시고 이제 외우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임야. 산림, 원야를 이루고 있는, 산림은 이제 숲이 우거지고 원야는 이제 벌판입니다. 이루고 있는 뒤에를 외워야 돼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 이것은요, 리듬감 있게 외우세요. 7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림지, 수는 나무 숫자예요. 나무가 우거져 있고, 중림지는 대나무가 우거져 있고,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입니다. 자,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이거 외우시고요. 자, 암석이 깨지면은 자갈이 되겠죠. 자갈땅. 자갈이 깨지면 모래가 되죠. 모래땅. 모래가 이제 날립니다. 모래가 이제 하게 되면, 모래가 이제 또 이렇게 흙이 되고죠. 흙이 되면은 이제 습지. 그리고 이것이 마르면은 이제 황무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 7가지는 임야가 됩니다. 이것을 외워야 되는 이유는요. 나중에 이런 황무지 그러면은 왠지 잡종지스럽고요. 습지 그러면은 물이 있기 때문에 왠지 유지스럽고 합니다. 유지 비슷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7가지 임야는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은요, 우리가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요. 여러 번 또 수업 시간에요, 반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면서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지금은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광천지인데요. 자, 광천지는 뭐가 땅에서 솟구치는 곳이에요. 용출되는 곳. 이게 광천지가 됩니다. 자, 지하에서 온수, 약수, 온천 지역이 되겠죠. 또 석유 같은 것들이 용출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용출되는 용출구, 나는 곳과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나는 것들을 어디다가 바로 옆에다가 뭐 보관을 하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예요. 다만 우리가 지목을 읽다가 이제 다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 예외가 되니까요. 다만 요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만 이 온수, 약수, 석유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 시설의 부지는요. 나는 곳은 아니죠. 용출되는 아닌 곳이고 운송하는 곳이잖아요. 운송 또는 저장이죠. 저장시설. 그러니까 운송 저장은 용출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광천지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은 잡종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운송, 저장 이런 말 나오면 이것은 잡종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은 염전이죠. 염전은 소금 만드는 곳이 염전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소금을 채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이제 제염장 등 부속시설도 양입이 되니까 염전으로 봐요. 여기서도 다만입니다. 다만 소금을 만드는데 천일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요. 동력으로 바다를 끌어들여서 소금을 제지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요. 자, 공장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공장시설이면 이것은 염전이 아니라 공장용지가 됩니다. 공장용지. 이제 공장이라는 말이 붙게 되면은요, 이건 다 공장용지가 돼요. 자, 그래서 천일염 방식이 아니면 공장용지다. 그 다음에 8은 이제 대입니다. 대는 인간을 위한 시설 부지들이에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고 사람들의 어떤 이용,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한, 인간을 위한 건축물 부지들은 다 대가 됩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 다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용하는 건물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와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 및 부지, 정원, 부속시설물 다 사람이 이용하는 것들이죠. 자, 사람이 이용하는 토지, 그 건축물 부지들은 다 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나대지라고 하더라도 잡종지가 아니라 장차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대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는 공장용지인데요. 공장용지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다 공장용지가 돼요. 그래서 공장이라는 말이 붙으면은요, 다 공장용지입니다. 자, 1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 부지. 또 2번 보시면 앞에 있는 법은 모르셔도 돼요. 관계법령에 따라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됐다. 자, 공장부지조성공사가 준공됐으니까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공장용지가 되는 거고요. 또 3번 보시면 1, 2의 토지와 같은 구역에 있는, 즉 공장 시설 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들의 부지예요. 자, 그러면 공장 이렇게 있으면요, 뭐 포항제철이다, 뭐 울산현대 공단이다 라고 했으면 되면 여기 안에는요, 자, 공장용지 안은 다 공장용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요, 의료시설이 있습니다. 병원이 있으면요, 이 병원은요,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이 병원을 이용하지 않겠죠. 또 여기에요, 테니스장, 족구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외부에서 와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고요. 또 여기 기숙사가 있습니다. 기숙사는 일반인들이 이사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는 기숙사예요. 따라서 주거용으로 이용되긴 하지만은 여기 주거는 공장 사람들만 이용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전체가 다 공장용지로 봅니다. 공장용지.
보통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되지만은요, 그 주거용 건축물이는 누구나 이사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살 수 있는 곳이면 대가 됩니다. 그러나 공장 안에 있는 기숙사는요, 이건 공장 사람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공장 용지로 취급을 합니다. 공장 안에 있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그래서 공장이라는 말 붙으면은 다 공장 용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요. 10번 보시면 학교 용지가 있어요. 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안에 보면은요, 양호실도 있고요. 운동장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도 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다 학교 다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들이죠. 따라서 학교 안에 있는 이 학교구역 안에 있는 토지는요, 그 위에 기숙사가 있던 양호실이 있던 뭐 운동장이 있던지 간에 다 이것은 학교 용지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학교라는 말이 붙게 되면 학교 안, 여기는 공장 안이죠. 공장 안이라는 말이 붙고 여기는 학교 안이라는 말이 붙으면요, 다 이것은 학교 용지고 이건 다 공장 용지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학교에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 부지, 체육관 다 학교 용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11은 이제 주차장인데요. 주차장. 자, 주차장은, 자, 먼저요. 자동차 등의 주차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자, 주차하는 토지들이 바로 이제 주차장이 되는 거죠.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부지. 이것도 주차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주차장이 돼요. 그러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가 됩니다. 오로지 주차만을 목적으로 했을 때 주차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요, 주차장법 쭉 한 다음에 노상주차장이 있죠. 자, 노상주차장은요, 원래는 도로인데요, 잠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노상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잠시 주차장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요, 이것은 원래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일 뿐입니다. 잠시 어떻습니까? 주차장으로 사용될 뿐이니까요. 그래서 노상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라 도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이요. 자, 부설주차장은 여러 음식점이 있으면요, 원래 음식점이 있으면 여기 음식점 건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빈 공간 되는 거죠. 음식점이 있으면. 그러면 음식점을 위한 공간들이기 때문에 이 공간들이 전부 다 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어떻습니까? 잠시 자동차를 대기도 합니다. 그럼 원래 음식점을 위한 공간이지만은 잠시 주차도 시키고 있다는 거죠. 낮에는 잠시 주차도 시킬 수도 있는 거죠. 또 사람들 없을 때는 주차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 많으면요, 여기다가 파라솔 피고 또 음식도 팔기도 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부분을 우리는 부설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이 부설 주차장은 잠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 뿐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대가 됩니다. 대.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부설 주차장과 구별해야 될 것이요, 가로 읽어보시면은 또 주차장법 몇 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이요.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은요, 장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요,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여기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좀 떨어져 가지고요, 이 음식점에 오는 사람들은 여기다 주차하십시오라고 해서 주차장을 새로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주차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이 되겠죠. 따라서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봅니다. 그러나 인근이라는 말이 없이 단순한 부설 주차장은요, 주차장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그다음에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이죠. 주차 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주차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이 아니고, 이런 것을 우리는 이제 잡종지로 합니다. 잡종지. 판매 목적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는 잡종지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번은 주유소 용지죠. 자, 주유소 용지. 주유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석유나 가스 파는 곳이죠. 그래서 다음의 토지는 이제 주유소 용지가 되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석유 제품 또는 액화 석유가스 등의 판매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판매를 위하여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입니다. 그리고 밑에 2번 보시면요. 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원유 저장 탱크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유소, 원유 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들. 이런 것들도 판매를 위한 부속시설물이기 때문에 다 주유소 용지가 돼요.
그러나 첫 번째 줄 보시면 다음의 토지 옆에요. 다만 해가지고 있죠.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된, 자, 공장 안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 소공유시설의 부지. 공장 안에 있는 급유 소공유시설은 이것은 판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동차 테스트하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주유소 용지가 아니라 공장 용지가 됩니다. 공장 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용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창고 용지가 있는데요. 이 창고 용지는요. 자,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 자, 보관 동그라미 하거나 저장 동그라미 한 다음에 독립에다 동그라미 2개요. 자, 물건을 저장, 보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자,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과수원 옆에도 창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교 안에도 창고가 있을 수 있고요. 공장 안에도 창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목장 용지 안에도 창고가 있고 집 안에도 창고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창고 용지가 아니에요. 창고만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고 용지는요, 오로지 창고 그 자체가 목적일 때 창고 용지예요. 대표적인 것이요, 물류센터들이죠. 우리가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물류센터들이 있죠.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면 바로 하이마트, 이마트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류센터로 들어오는 거죠. 물류센터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는 지하에는 뭐 농산물, 뭐 1층에는 뭐 옷, 2층에는 전자제품, 이런 식으로 어떻습니까? 물건의 저장, 보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설립된 건물들이죠.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고만 하나 덩그러니 있는 거죠. 이런 토지, 이런 창고가 있는 부지를 우리는 창고용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고만을 위한 독립적 시설물일 때요. 창고, 이럴 때 우리는 창고용지라고 해요. 자, 그리고 밑에 14번에 도로 있죠. 자, 도로는 다음의 토지는 도로다 해서요. 자, 밑에 보시면은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 이제 사람이 다니는 길 또는 차량 운행, 차가 다니는 길, 운행에 필요한, 그러니까 보행, 차량 운행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토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다닐 수 있는 곳들이 이제 도로가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은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로 개설된 토지들,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3번 좀 기억하시던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예요. 자, 우리가 고속도로를 다니다 보면 여기 휴게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휴게소는요, 상점들이 있습니다.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대의가 되느냐? 그와 관련돼서요. 이 상점들은 어떻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만 여기를 이용하는 것이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라면 사러 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속시설일 뿐입니다. 고속도로 이용하다 보면은 잠 온다든지 뭐 먹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고속도로 휴게소는요, 고속도로의 부속시설일 뿐이지 이것이 독립된 뭐 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고속도로 없으면은 휴게소도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를 취급합니다. 그런데요, 이 길이 국도나 지방도였을 때요. 자,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는 옆에 휴게소 같은 게 있죠. 뭐 시내를 관통하잖아요. 국도나 지방도는. 그러면 여기에 이 휴게소에는 라면을 살 때요, 도로 이용자만 여기서 라면 사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사람들도 다 여기서 라면 사 먹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 이용자만이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일반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만 도로가 되고 국도나 지방도 옆에 휴게소는 이런 것은 대가 됩니다. 또 4번 보시면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여기서는요, 한 필지에 진입하는 통로는 아닙니다. 도로가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해야 돼요. 자, 도로가 이렇게 가게 되면 양쪽에 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하죠. 그런데 어떤 토지는요, 이런 거죠. 큰 길이 있고요, 여기 길이 하나 있고 여기 한 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길은 어떻습니까? 한 필지에만 진입하는 통로죠. 그러면 이 길은 누구나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필지의 소유자만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 그러면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길이었을 때 우리는 도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필지에 진입하는 길, 이런 것들은 통로, 이런 것들은 도로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필지 이상에 진입해야 되고요. 다만 해가지고요, 저 14번 두 번째 줄 보시면 다음에 토지 다만 있죠.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단일용도 일정 단지 안에다 동그라미 치셔야겠네요.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입니다.
자,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렇게 있죠. 여기는 큰 도로예요. 여기는 1단지가 있고, 여기는 2단지고, 여기는 3단지, 4단지가 있으면요. 1단지 안에요, 아파트가 여러 동이 있게 되겠죠. 여러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지 안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길이죠. 뭐 지하로 안 돼 있고 지상으로 돼 있으면 주차장에 차들도 다닙니다. 그러면 단지 안에 있는 이러한 통로요. 이런 건 따로 사람들 다닌다고 해서 도로를 하지 않고 전체를 다 그냥 D로 봅니다. D. 이 사람들,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일반인들이 거기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단지 안에 있는 이러한 통로들은 이것은 그냥 D가 됩니다. 그러면 공장 단지 안에도 통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다니는 길.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공장 용지로 보는 거지. 이런 것들을 일반인이 다니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요. 도로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에 철도 용지가 있는데요. 철도 용지는 이제 철길이 있는 부지를 우리는 철도 용지라고 합니다. 자, 철도 용지와 관련돼서 특히 기억해야 될 것이 두 번째 줄 보시면 역사. 역사는요, 이제 서울역이 있는 부지예요. 서울역사, 서울역 건물 있죠. 그 역사는요, 그 철길의 연속으로 봅니다. 역사는. 그래서, 역사는 철도 용지로 취급을 합니다. 철도 용지로. 그래서 서울 역사는 철도 용지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D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차고, 발전시설, 공자창, 이런 부속시설물. 죄송합니다. 그래서 서울 역사는 그냥 하나의 철도의 부속시설로 본다. 그래서 D가 아니라 철도 용지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밑에는 이제 제방입니다. 제방에서요, 조수, 자연유수, 모래바람 등에 막기 위하여, 이게 이제 중요한 핵심어가 되겠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바로 제방이 되는 거죠. 제방, 방한다는 거죠. 못 들어오게 제방. 그래서 제방,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제방이라고 하고요. 자, 넘기시면은요, 또 이제 하천이 있습니다. 자, 하천은요, 이제 물길을 말하는 거죠. 자, 물길에는요, 하천과 국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자, 그래서 하천과 국어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자, 물길은 자연수로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준 물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길이 있습니다. 인공수로가 있는 거죠. 자, 이걸 구별하고요. 다시 또 이 물길이 대규모냐 소규모냐에 의해서 또 구별합니다. 대규모, 소규모. 그래서 물길이요, 인공적으로 만든 인공수로에 쓸 때는 대규모건 소규모건 모두 국어라고 합니다. 하천이라고 하지 않아요. 국어라고 합니다. 다만 자연수로일 경우에요, 이때 이제 하천이 나오는데, 자연수로 중에서도 대규모인 경우에는 하천이 됩니다. 그러나 자연수로 중에서도 소규모인 경우는 국어라고 해요. 자, 소규모의 자연수로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계곡이 되겠죠. 계곡. 이런 건 국어가 돼요. 강은 하천이 되는 거죠. 강은 크잖아요. 그래서 강은 일반적으로 하천, 계곡은 이제 국어라고 합니다. 이건 다 자연수로죠. 그러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였을 경우에는 대규모건 소규모건 다 국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천 보시면 자연유수가 있을 것이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그래서 자연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국어는요,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 인공이면 다 국어가 되고, 또 자연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연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자, 소규모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자연유수 중에서도 소규모면 국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9번은 유지인데요.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토지. 자, 물이 고여 있다고 하더라도 바닥은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지와 바다 둘로만 구별을 해요. 토지와 바다. 바다가 아닌 곳은 다 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강은 어떻습니까? 바다가 아니잖아요. 바다가 아니니까 이것도 토지예요. 바닥 부분은 토지라는 거죠. 또 호수도 바닥 부분은 토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토지로 취급합니다. 바다가 아닌 건 다 토지예요. 자, 물이 고여 있는 토지가 바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수지, 호수 이런 게 되겠죠. 자, 보죠,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가 유지가 돼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요, 연, 왕골 등이 자생에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은 토지예요.
만약에 연 완고를요 재배를 해버리면 이것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자생하는 곳이에요. 재배하지 않는 곳이니까 단순한 유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생이냐 재배냐에 있어서 전과 유지가 구별이 되고요. 양어장은요, 양식장을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육상에서 인공으로, 자, 토지가 아닌 건 다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바다에서 가두리 양식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양식장은 어떻습니까? 바다에 있는 양식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다로 취급하지 토지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은 지목이 없습니다. 바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양어장 했을 때는요, 양어장 했을 때는 육상에 있는 것만 말합니다. 육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들었겠죠. 인공적으로 만든 곳이 아니면요, 그냥 호수일 뿐이에요. 인공적으로 만든 게 아니면은 그냥 유지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육상에서 인공, 육상, 인공 동그라미 치시고요. 조성된 수상식물의 번식,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 그리고 부속 시설물 부지가 양어장이 되고요. 자, 수도용지는요, 수돗물 만들어서 수돗물을 운송하는 곳도 수돗물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운송하는 곳들도 다 수도용지가 됩니다. 자,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저수, 도수, 정수 뿐만 아니라 송수, 배수 시설의 부지, 이 부속 시설의 부지도 모두 수도용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22번은 공원인데요. 자, 우리가 공원, 자, 여기 밑에 있죠. 일반 공중의 보건, 휴양, 정서 생활을 이용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토지예요. 자, 보건, 휴양. 여기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서 생활? 여기가 더 포인트인가요? 정서 생활에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토지로서요. 더 중요한 것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뒤에요.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결정고시가 된 것만 공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공원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해서 다 공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 법률에 따라서요. 공원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만이 공원이 됩니다. 따라서 옆에 참고표 오른표 보시면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이요. 자, 설악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또 도립공원, 군립공원 이런 건요. 설악산 국립공원은 공원이 아니라요. 전체가 그냥 임야일 뿐입니다. 그래서 자연공원법상의 공원은요. 임야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서 보게 되면 묘지공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래는 묘지예요. 묘지를 좀 보기 좋게 만들어서 이제 공원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공원처럼 만들었어도 거기는 묘지죠. 그래서 묘지공원은 묘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자연공원은요, 그냥 임야일 뿐이에요.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 그러면요, 도시 안에 있는 근린지역이라든지 근린공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된 토지,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것들만 공원으로 봅니다. 그리고 23번은요, 체육용지인데요. 체육용지는 체육활동을 하는 곳이죠. 자, 밑에 보시면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체육활동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입니다. 이것이 다 체육용지가 돼요. 자, 승마장, 경륜장도 체육용지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정구장은 이제 지하에 있는 스쿼시장 이런 곳을 말합니다. 어떤 상가가 이렇게 있으면요, 상가가 있으면은 상가 밑에 어떻습니까? 스쿼시장이 있어요, 정구장. 그럼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정구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언제 갑자기 호프집으로 바뀔지 모릅니다. 영속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상가 위에 보면 꼭대기 측에 보면 태권도 도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언제 호프집으로 바뀔지를 모릅니다. 그럼 이런 것도 영속성이 부족해요. 따라서 이것은 그냥 상가죠, 상가. 상가예요. 따라서 상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전체적으로 대가 될 뿐입니다. 상가 소유자에게 대로서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따라서 영속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이것도 옥상에 있는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지하에 실내 수영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체육도장, 이런 것들은요, 단순한 대가 될 것이고요. 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자, 유수를 이용한 요트, 카누라는 것은 요트나 카누는요, 계곡에서 타든지 강에서 타죠.
그러면은 이것은 국어나 하천이 될 뿐이고 잠시 요트, 카누 탄다고 해서 이것이 체육용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산림 안에 야영장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지리산 국립공원 가면은요. 거기에 야영장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다 임야로 취급하는 것이지 이것을 체육용지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24는 이제 유원지인데요. 자, 유원지는 종합 위력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유원지가 됩니다. 자, 보시면요. 일반 공중에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종합적으로 갖추게 되면 유원지예요. 자, 수영장이요. 밑에 실내 수영장은요. 그냥 이것은 대일 뿐입니다. 물론 실내 수영장이요. 상가 밑에 있는 실내 수영장이 아니라 큰 실내 수영장이 있죠. 이렇게. 잠실 가면 실내 수영장이 크게 있습니다. 오로지 수영만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체육용지가 되겠죠. 상가 밑에 있는 실내 수영장은 대가 될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수영장은 여기서 말하는 수영장은요. 우리가 용인 에버랜드를 가게 되면은 수영만 하는 게 아니죠. 먹고 마시고 즐기다 놀러 와요. 놀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모두가 가지고 즐기다가 올 수 있는 곳이면은 수영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러면은 우리는 유원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수영장, 유선장은 배 타고 노는 곳이고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청, 경마장 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 가서 놀다가 올 수 있는 곳, 이런 곳은 유원지가 됩니다. 다만 이들 시설과 거리 등으로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박시설, 그러니까 좀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유원지가 있으면 옆에 이제 모텔들이 있겠죠. 이런 건 당연히 대가 돼야 되겠죠. 또 유기장은요, 고고장 이런 데를 말합니다. 나이트클럽, 좀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러면 그냥 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지와 하천, 국어 또는 유지로 분류되는 것. 자, 호수에서 잠시 호수들을 유원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죠. 호수의 일부가 유원지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전체적으로 그냥 호수가 잠시 유원지로 이용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하천, 국어, 유지인 것이지 유원지로 보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용지 있는데요. 종교용지는 이제 종교시설이 있는 부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공중에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위한 교회, 사찰, 향교, 사당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것도 제사 지내기 때문에 건축물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이런 것 다 종교시설이 됩니다. 종교시설. 자, 그 다음에요. 넘기시면 이제 사적지가 있는데요. 자, 사적지는 문화재가 있는 부지는 사적지가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 여기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죠. 자,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예요. 다만 그 문화재가요.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을 때요. 자, 불국사에는 문화재가 많이 있죠. 다보탑도 있고 설파탑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불국사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종교용지가 되겠죠. 여기 안에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만 따로 사적으로 지정하다 보면은 여러 필지들이 또 생겨야 되겠죠. 군데군데. 따라서 종교시설 안에 있는 문화재들은요. 전체적으로 그냥 종교용지로 등록을 합니다. 또 학교가 오래되면 그 안에 문화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래된 사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도 전체적으로 학교용지로 보고 공원 안에 문화재가 있었을 때는요. 전체적으로 그냥 공원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 사적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7번의 묘지는요. 이제 사체가 매장된 곳이 묘지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범죄에 따른 묘지공원. 자, 묘지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라는 거죠. 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봉안시설과 그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 그러니까 봉안시설, 납골당 이런 곳이 되겠죠. 그리고 납공장 시설의 부지. 이런 것들은 이제 부지가 되는 거죠. 다만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요. 자, 묘지가 있으면은요, 묘지들이 어떻습니까? 국립, 현충원 이렇게 간다든지요. 또 공동묘지 가게 되면 묘지 굉장히 넓죠? 넓죠. 그럼 넓은 곳에 가면은요, 여기에 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몇 층으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습니까? 지하도 있고요. 여기서 뭐 합니까? 꽃도 팔고, 음식도 팔고요. 하는 곳이죠. 그러면은 전체 여기는 묘지이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받아도 되겠지만 여기는 물건 파는 곳이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세금 거둬야 됩니까? 대로서 세금을 거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사무소 부지는 대로 한다라는 거죠. 관리를 위한 건축물 부지는 대로 한다. 자, 어느덧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27가지가 다 끝났어요. 자,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죠. 근데 여러분들이요, 한번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읽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징 있는 것들, 이걸 너무 자세히 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요. 좀 빠르게 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는 이제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나씩 이제 암기해 나가시면 되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잡종지가 나오죠. 이 잡종지는 이제 반드시 외워야 돼요. 잡종지를 외워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요. 잡종지는 이 27가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용어, 명칭을 보고 대충 어떤 토지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지목을 알 수가 있는데, 잡종지만 보고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용어를 가지고 그 토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잡종지는 좀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음의 토지는 잡종지예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갈대밭, 그 다음에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그리고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다 이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뭐 애매하죠? 그렇죠. 그런데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과 관련돼서는 바로 위에 보시면은 다만 해가지고 하나 있죠.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기는 하지만은요, 이것이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합니다. 자,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시 원상회복을 한다라는 거죠.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하기 때문에요. 돌을 파내고 흙을 파내는 것이 아니죠. 계속적으로 흙을 파내고 돌을 캐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것은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잠시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기 때문에 잡종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 운전학원, 특히 자동차 운전학원 잘 기억하시고요.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부지, 이것도 잡종지가 되고, 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것,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요, 또 다 잡종지가 됩니다. 잡종지. 자, 우리가 그 제목 부분요, 법 규정만 읽었고요. 자, 이 규정을 읽는 과정에서 밑에 조그마한 글씨로 이제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좀 특징 있는 것들 이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법 조문만 읽었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3, 4월에 읽으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잡종지까지요. 잡종지는 특히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28가지 지목을 보았고요. 자, 양가로 5번 보시면 마지막으로요, 지목의 표기 방법입니다. 자, 지목은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요. 또 지적도 임야도에도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임야도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4곳에 등록이 되는데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을 할 때는요, 정식명칭을 등록을 합니다. 정식명칭.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제목이 있죠. 뭐 사적지, 모지, 주소용지, 공장용지 하는 정식명칭을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지적도, 임야도에는요, 정식명칭을 등록하다 보면은 어떤 그 지목 같은 경우는 5자만 이렇게 되죠. 그럼 지도 안에 그 5자를 다 쓰기가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토지에도 넘어가 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요. 따라서 지적도, 임야도에는요, 부호를 사용해서 등록을 합니다. 부호. 그래서 한자씩만 등록을 해요. 한자씩만, 5자짜리도 한자, 4자짜리도 한자. 그래서 한자씩만 부여를 하는데 그 한자들이 이제 부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 한자를 부여할 때요, 어떻게 부여하냐면요, 28가지 지목 중에서 24가지는 첫 글자를 이제 부호로 사용합니다. 첫 글자. 그래서 목장용지는 그냥 목이라고 쓰고, 잡종지는 잡이라고 쓰고요, 과수는 과라고 써요. 그런데 이렇게 첫 글자를 사용하다 보면은요, 첫 글자가 같은 게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죠. 첫 글자가 같은 것이 공으로 시작하는 것이요. 이렇게 하죠. 주로 시작되는 것이요, 2개가 있어요. 주소용지하고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로만 돼 있으면요, 이것은 주소용지를 의미하고요. 따라서 주차장은 다르게 표현해야 되죠. 따라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차자로 2번째 글자를 사용합니다. 2번째 글자. 주는 주소용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요. 공으로 시작하는 게 또 두 개가 있어요. 공원과 공장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이라고만 돼 있으면요. 이것은 공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장용지는요. 첫 번째 글자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때는 두 번째 글자인 장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장은 공장용지를 말해요. 또요. 유로 시작되는 것이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유원지가 있고 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유라고만 돼 있으면요. 이것은 유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원지는 원자를 사용합니다. 원자를. 자, 그리고요, 또 하천이 있는데요. 하천은요, 하로 시작되는 것은 하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천은 하로 사용하지 않고 이 한자어를 이용해서요, 내천자, 천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요. 이 네 가지는 두 번째 글자죠. 그래서 차문자. 첫 글자니까 이제 두 문자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두 번째 글자인 차문자를 사용해서 부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도 가끔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데 우리가 차장 1,000원, 버스비가 요새는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한 1,000원 정도, 예전엔 차장이 있었죠. 그래서 차장 1,000원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차문자를 사용하여 등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내용이요. 대장과 도면에 등록했을 때 그 등록 방법,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정식 명칭과 부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목을 등록하는 방법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경계나 면적을 등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